환경부가 8년째 논란이 끊이질 않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차례 반려됐던 국토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통과시켜준 셈인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되돌려 보냈던 환경부. 1년 7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조건부 협의,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검토 결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난 2019년부터 3년 이상 보완 과정을 통해 환경 보전 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의 조건은 3가지. 우선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제기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 영향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종 보호 생물 보호와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며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주도민들과 소통하며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부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8년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반발했습니다. 이 찬반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제2공항 추진 절차에 동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입장부터 밝혔습니다.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겁니다. 또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단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류 영향과 기상 상황, 숨골 보호 등 보완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각종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됐다며 제2공항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도 이번 환경부 결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는 내일 환경부 결정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단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우려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원일 기자. 네. 먼저 이번 환경부의 결정, 조건부 협의 결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환경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를 처음 요청한 게 2019년 10월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환경부가 보완에 재보완 그리고 추가 보완에 이어 반려 결정을 내리는 등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시한 내에 결론 내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오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환경부가 40년 동안이나 찬반 논란이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뭐 이번에도 이제 빗장을 풀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인데 앞으로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단계에는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해 영향성 검토는 이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문화재청과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다음 절차는 제주도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되는데요. 공항의 규모와 배치,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건설과 운영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오영훈 지사가 뭐 반발하는 뭐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오영훈 지사가 예전에 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좀 주도적으로 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기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국토부가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시 계획이 확정돼야 토지 보상을 시작할 수 있고 착공이 가능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가 결론을 내지만 환경영향 평가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제주도와 도의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강원도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조건부 동의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토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찬반 단체의 갈등도 또다시 격화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 추진으로 또다시 제주 사회는 극심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반대단체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추진된 결과인데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송원효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보안 용역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군사 기지화에는 반대한다며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진행 사항과 정보를 제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불의를 빚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반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강경흠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조합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 모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 사업이 올해 도내 마을 8군데에서 9군데에서 진행됩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 서비스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마을은 제주시 저지리와 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순동 등이며 꽃길과 밧줄 체험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이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제주시 오등동에 추진되는 아라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에 대해 원안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라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11개 동과 캠핑용 차량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갖추며 전체 부지 26만 제곱미터 가운데 90%는 녹지를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